자, 감사원이요, TBS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감사가 시작된 분위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어준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TBS를 방문했다고 김어준 스스로가 자신을 방송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특정 세력이 배경에 있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감사원 역사상 있었나요? 이렇게 말했는데요. 감사원은 동향 파악을 하려 했다라고 했지만은 최근에 TBS가 직무감찰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 감사원이 말을 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방문은 결국 감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당이 이 집중적으로 김어준을 감싸고 있어요. 지금 온갖 사람들이 나서서 독보적인 존재다 어쩐다고 감싸고 있고, 야당은 그가 편파 방송을 한다고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는 김어준의 천재성 때문에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있다라고 했고, 박성중 의원은 여권 의원들이 김어준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자, 감사원 조사에 앞서 김어준이 200만 원 하루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얼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런 사실관계를 기본적으로 조회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김어준이가 지금 지난 20일 날 감사원이 TBS에 연락해서 자기 출연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지금 21일 날 이 TBS를 방문해서 출연료 근거 규정과 결제 서류, 최종 결정자 확인 등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 노조가 성명을 내고 김어준 출연료 책정 문제가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20일, 21일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독립성에 대한 침해다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조가 뭐랬는가? 이틀 동안 벌어진 감사원의 감사 근거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감사원의 TBS가 감찰 대상이라며 감사를 촉구한 것 때문이냐며 100번 양보하더라도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에 대한 감사는 서울시의 공공감사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아직 오세훈은 김어준에 대해서 전혀 감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오세훈은 정작 김어준에 대해서 칼을 들이밀지 않고 있는데, 더불어 거수기당 의원들이 나서서 오세훈 취임 첫 작품이 김어준 죽이기다, 김어준은 일개 진행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저 언론 노조가 김어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감사가 내려가려면 이 감사원에서 내려가는데, 지금 이 TBS라는 이 방송국 자체가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시가 1년에 350억, 400억씩 출연한 출연기관인 이 재단에 대한 감사는 누가 1차로 해야 될까요? 서울시에서 수행해야죠. 서울시에는 감사 기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오세훈이 지금 되고 난 이후에 김어준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세훈이 김어준을 안 건드리고 이제 오히려 감사원에서 나서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서는 것은 뭔 이유냐? 오세훈이 김어준에 대해서 기껏한 말은요, 아주 짧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후보 시절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어준이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해라, 이렇게 말만 하고, 되고 난 이후에 오세훈은 김어준에게 전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서울시는 별도의 감사기구가 있고 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은 서울시 감사관의 이야기에서 이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나간 일은 묻지 않겠다, 앞으로 교통정보만 해라,
지금 이런 식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걸로 비춰져요. 우리 행명 21이 지난 창당대회 때까지 그 전에 감사를 실시하라고 오세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감사원의 감사는 서울시가 먼저 감사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서 요구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미진하면 최후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서울시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자, 엊그제 그 문가리를 만나러 가가지고 문이 옆에 이러고 있고 양쪽 옆에 오세훈이하고 박영준이하고 이러고 있어요. 사진이 그렇게 나왔지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얘 둘이가 뭐 하려고 문가리 만들어 갔냐. 문가리가 이 둘을 불러서 반미기면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인가. 자, 그래서 결국 문가리는 이 둘도 자기 밑에 손 아래에 두고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그럼으로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고 결국 문 정권이 무너진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둘은 사전에 조율된 박근혜 이명박 석방을 이야기했고 문가리는 국민의 시선이 있고 어쩌고 하면서 이 빼는 방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문을 그딴 자세로 만나러 간 것도 잘못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앞에서 박근혜 석방을 이야기한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잘못된 비굴한 만남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제가 오세훈이 계속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꾼처럼 저렇게 말을 하면 지금까지 문정권이 서울 부동산을 확 올려놓은 거를 오세훈이 뒤집어 쓸 거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당의 집값 상승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탓이다. 그래서 오세훈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시장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이 급등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 국민의힘은 4년 내내 올라갔는데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한테 뒤집어 세우냐 이런 말을 하지만은 당연히 오세훈처럼 저렇게 하면 저것들이 뒤집어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세훈 보고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내년 1년짜리 시장이 말하지 말고 온팍 저쪽에 뒤집어 세워야 된다고 말을 했고 지금 막판에 문가리가 투기꾼한테 굴복한 것처럼 했는데 오세훈이 그걸 똑같이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문가리 정권이 잘못한 모든 부동산 폭등 책임을 나눠지게 되니 입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홍익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오 시장이 선거기간 내내 스피드 공급을 외치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야기한 게 주 원인이다. 4월 둘째 주에 아파트 가격이 0.07% 오른 상태로 부동산원은 그 상승 원인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이 규제 완화를 언급한 노원, 양천, 강남, 영등포는 상승폭이 2배에 달한다. 그러면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여파가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이 되고 집값이 계속 오르면 오세훈이가 버티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오세훈이한테 덮어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오세훈이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세훈은 부동산에 대해서 입을 다물기 바라요. 오세훈이 지금 하고 다니는 이야기는 전형적인 이명박식 투기꾼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세훈은 부동산에 대해서 떠들면 떠들수록 그 바가지를 같이 뒤집어 쓰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박영준이 여전히 어제도 엑스포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이 다 대통령 프로젝트다. 이런 식으로 이 문가리를 맞아서 말을 했습니다. 자, 문가리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말한 박영준, 저게 도대체 저는 인간인가 생각합니다. 시장에 당선되고요. 마누라가 하던 화랑을 아들이 하고 있고 서울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아트 페어를 저거 화랑이 팔지만 않는다고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제정신인 자의 소리냐. 세상에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시장이 화장을 해요, 집안에. 그러잖아도 오해받을 일을 숱하게 저지른 자 아닙니까? 자, 이 둘 정신 나간 시장들이 지금 문가리 만나가지고 아양이나 떨면서 저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